당신이 어쩌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균형을 잃은 당신은 결과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에 선택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가능성만큼이나 완전한 좌절에 빠질 가능성도 증가한다. 우리는 결코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미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익히 경험했겠지만 부추겨진 욕망들은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에너지의 불균형을 만들지 마라.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 우주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다. 내 눈앞의 현실은 그중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지금 올라탄 파도가 늘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더욱 거센 파도 위로 떠밀려 간다. 하지만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가벼운 몸놀림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만끽할 수가 있다. 뒤통수 맞을 일 없는 과학적인 성공 비결, 리얼리티 트랜서핑.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종이배처럼 흐름에 맡기고 따라가는 태도와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흐름에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제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펜듈럼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서 펜듈럼이 그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펜듈럼이라는 뜻은 시계초 등의 진동추를 의미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 그의 선택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그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태 공간에서도 그에게는 마침 그런 운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에 불평이나 하면서 더 높은 힘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을 따르면 그는 펜듈럼이나 어떤 더 높은 힘에 굴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펜듈럼은 간청하는 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펜듈럼에게 굽실거리면서 그 대가로 간신히 빵 부스러기만 얻어먹게 됩니다. 간청하는 자는 순진하게도 더 높은 힘에 호소하지만 그 힘은 사실상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간청자는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할 일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비는 일밖에 없게 됩니다. 신과 골짜기들이여, 강과 바다들이여, 오 하늘이여, 오 땅이여, 당신의 권능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는 경외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이 저를 도와서 조간신문을 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높고 위대한 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제대로 빌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간청해 보는 수밖에 없게 되죠. 러시아 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소파에 누워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능한 힘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빕니다. 그러자 신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야, 최소한 복권이라도 한 장 사고 빌지 그러나? 이건 참 배짱 편한 태도죠. 신은 이미 과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고 불만만 끝없이 늘어놓죠. 목표로 가는 길이 장애물 투성이라는 사실로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표를 향한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간청자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한 사내가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시된 작품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불만을 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발을 구르고 위협을 가하면서 전시된 작품을 모두 떼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게다가 그는 주위의 기물을 모조리 부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보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 길 모두가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트랜서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져라. 결국 그는 세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강한 태도로 펜듈럼과 싸우고 끝없는 경쟁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삶 전체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는 투쟁을 선택했으며 가능태 공간에서는 이 선택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간청자는 조종자의 소나기에 스스로를 내맡겨 버립니다. 이미 자신이 간청하고 기다리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그에게 뭔가를 줄지도 모르죠. 요구하는 자는 균형력이 자신에게 대항해 오게끔 만듦으로써 제 운명을 스스로 나서서 망쳐 놓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자는 투쟁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힘을 앗아가 버리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갈수록 거미줄에 더 얽혀들기만 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은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승리를 얻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견해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거나 용기 있게 쟁취해야만 한다.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짓대 속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 거지들은 왁자지껄 소란을 피우면서 그의 길을 막아서고 계속 달려들어서 그의 손을 붙잡는다. 그는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돈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미쳐내고 그 속을 뚫고 나가려고 애쓴다. 마침내 그는 엄청난 고난 끝에 목표점에 도달한다. 이것이 사회적 견해입니다. 사회적 견해란 사실 펜듈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적 그리고 외적 중요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가는 장애물들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간청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투쟁하지 않고서도 그저 가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서 가진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서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으실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온갖 이름표를 이용해서 정보를 해석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죠. 그저 그냥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지 낡은 벽돌로 비교적 새롭게 보이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마음에 전달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현실화되지 않았던 정보를 어떤 해석도 없이 하나의 아는 것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데 성공하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리고 내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죽골듯 뒤바뀌는 내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간청하거나 요구하거나 투쟁하기를 멈추게 해줍니다. 그냥 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내적에서 분명 저항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항력이 가장 적은 길이 가능태의 흐름을 더 빠르게 형성해 줍니다. 가능태 흐름이 빠르다는 의미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 좌절감, 늘어가는 일 등의 압박으로 시달리는데 이것은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내 마음은 온 힘을 다해서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 펜듈럼에 나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들려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 자체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순서를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은 오히려 일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땡기는 일부터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진을 빼지 않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것이 저항을 알아서 없애고 가능태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작업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해법을 찾는 가장 간단한 길은 무엇일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혼란시키거나 옆길로 새게 만든다면 함부로 그에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자신을 빌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알아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반박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 상황을 억지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아래서 지켜보는 관중이 되어서 게임이 알아서 스스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괜히 내키지도 않는 마음을 다독여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험한 폭포로 이끄는 것은 보편성을 해석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가슴에 손을 대고 크게 2번 호흡해 보세요. 잠시 멈춰서 호흡을 크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한 단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해진 마음은 더 현명한 답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징조 자체가 아니라 징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안내하는 신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뭔지 모르게 기분이 불편해진다든지 하는 이상한 기분은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 분명한 행동 지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영혼이 계속해서 나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결정은 가능한 한 거절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그 비행기를 타고 싶지가 않더라. 돈은 버렸지만 그냥 내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그 덕에 나는 살 수가 있었다. 무언가 강렬하게 끌리는 것이 있지만 내 삶의 시나리오에 없었다고 무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신호와 같습니다. 자신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일지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능태 흐름 속의 움직임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대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꿈이 회사에서 이사직 끝까지는 다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일했죠.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점점 더 불행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음에도 계속 마음을 추스리는 데만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회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무언가 강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차분한 마음으로 나를 관찰해야 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오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의 무게중심을 통제하는 것에서 그저 관찰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상황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능태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관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모든 마음이 아주 잔잔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상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 때까지 그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온전한 나의 바람이 가능태 흐름을 타고 나의 현실로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행복과 풍요가 넘실대는 현실을 실제로 눈앞에 불러들이려면 우리는 좀 더 주도면밀해져야 한다. 우선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특별한 명상을 하거나 종교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의 영혼은 어린아이와도 같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가장 행복할지를 그냥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주입받은 논리들을 들이대면서 영혼을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떼쓰는 아이처럼 무시하고 윽박질러 왔다.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기분에 집중해야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왠지 찜찜하고 불안하다면 주저없이 발길을 돌려라. 마음이 지어낸 욕망과 영혼의 순수한 의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얼마든지 올라탈 수 있게 된다.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 리얼리티 트랜서핑 2.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외부 의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혼은 외부 의도를 감지하긴 하지만 의지가 없죠.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행복의 조합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부 의도입니다. 의도의 작용을 외부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입니다. 그 외부 세계로의 확대를 바로 외부 의도라고 말합니다. 외부 의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행동하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어떤 방해 없이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부 의도는 내가 배를 원한다고 해서 길 가다가 본 사과나무를 배나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외부 의도 역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외부 의도는 그 대신 가능태 공간에서 나에게 사과나무가 있는 곳 대신 배나무가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죠.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원래 있던 사과나무는 그대로지만 나한테는 배나무가 있는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외부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 능력을 단단히 막아버린 채 사람들은 자신이 한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확히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자체의 주의를 모으는 것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과정의 주의를 모으는 것은 내부 의도입니다.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그 이치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 바로 외부 의도입니다. 외부 의도는 내가 바라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도록 그저 내가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허용은 내가 세운 목표의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며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 의도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외부 의도는 그 목표를 그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부 의도가 세상을 나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이라면 외부 의도는 그저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대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서 나에게 팔을 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에 다가가면 문이 알아서 저절로 열리게 만드는 것이죠. 외부 의도를 경험해 보려면 일상적인 느낌과 관념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외부 의도를 내 의지에 복종시키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에 빠져들어서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에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회사가 나를 안 뽑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스스로를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버리죠. 그 회사가 나를 안 뽑았다는 것은 나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모든 상황이 내 생각에 딱딱 맞아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안함을 느끼면서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인생길이 있다면 만사가 지금 그 방향대로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내가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초연하게 바라봅니다. 초연한 상태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장악하고 그 사고력이 명료해지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 인생 게임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 관찰자로서 그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쌀알 한 톨을 열심히 굴려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흥미로워서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서 그 개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쌀알을 굴리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개미가 이런 허허벌판에서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알고 가는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이 개미는 분명 오늘 저녁엔 자신의 집에서 저 쌀을 식구들과 나눠 먹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개미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인생이라면 나는 그 개미가 주어진 인생 게임을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하면서 나아갈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 게임의 최종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학을 꼭 나와야 하고 남들이 알만한 회사에 취직해야 하고 남들이 인정해줄 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왜 꼭 그 순서를 밟아야 하냐고 물으면 그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내 앞에 있는 개미를 바라보듯이 한번 흥미롭게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은 그 개미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미가 어떤 길로 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오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통제와 지배가 아닌 그저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태의 흐름을 타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자신 스스로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세상이 맞춰지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능태가 스스로 실현되게끔 세상이 허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가능태를 가지게끔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순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실컷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이상하게 자꾸 회의감이 밀려온다면 하기 싫은 것만 하면서 살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 잠든 나의 의식을 자꾸 깨워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괴롭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꼭두가시 노름에 빠져서 관찰자의 입장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한 현실은 내 뜻대로 제어되지 않고 그저 불안한 그대로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씩 다가오는 인생 게임의 단계에 집착하지 않을 때 깨어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인생 게임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려면 그저 그냥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미 펼쳐지고 있다고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그 시뮬레이션을 내가 계속해서 돌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편할 듯 합니다. 트랜서핑을 실현시켜주는 힘은 행동하겠다라는 결정보다 가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외부 의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반드시, 절대, 완벽하게 이런 말을 자주 붙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나는 절대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시작하지도 않았어. 이런 말들은 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 쓰면 집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목표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불안감이 자신도 모르게 엄습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낮추려면 미리 패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패배를 받아들였으면 더 이상 그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저 목표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있었던 패배마저 완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간에 패배가 있었던 없었던 나의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진 게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바다는 거기에 아무리 누가 돌을 던져도 다시 금세 평온해집니다. 그냥 돌을 던졌구나. 아, 내가 그래서 살짝 아팠었구나.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내고 그 이유를 파헤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잔잔해집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훈련하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자신에 의해서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끌어당김도 제대로 하고 있고 내려놓음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바뀌는 것 없이 매일 그대로고 대체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누구는 끌어당김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더라. 누구는 끌어당김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해서 마음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더라. 누구는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준비해서 좋은데 취직했다더라. 어렸을 때도 옆집 아이와 반 친구들과 그렇게 비교를 당하며 살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지인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삶.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마치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삶.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성공을 쫓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죠.
성공하려고 그 사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이제는 내 성공은 뒷전이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져서 그 사람 말하는 것만 흥미진진하게 듣다가 영상이 끝나버리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그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우리 이제 그 누구의 얘기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본인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본인 얘기 좀 해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고 많은 성공 채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설명해주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려놓음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여기저기 채널을 찾아다니면서 알려주는 방법을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데 나는 도통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로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남을 따라하는 것에 바쁘냐? 아니면 나의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느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집착이고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는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고 끌어당김 소원 100일을 썼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정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정답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린 모든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썼어야 맞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소원 100일 적기를 했었어야 그게 확실한 방법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겠죠. 감사일기와 100일 적기를 쓰다가 98일째 되는 날 뭔 일이 터져서 못 쓰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그 이틀 때문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 것만 같고 어떻게든 써야 할 것만 같고 지금 적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짜증이 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수만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그 방법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목적을 쓰는 것 자체에 둔 상태입니다. 내 손목만 아프게 될 겁니다.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종으로 100일 쓰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영단어를 10분 외웠다고 해서 한 번에 외워지지 않죠. 내일도 보고 일주일 뒤에도 보고 반복해야 그래야 외워지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예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수고를 견뎌내면 내 것이 된 영단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알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스펠링을 외우기 위해서 노트에 몇 번 써봅니다. 단어 쓰고 뜻 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더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은 왜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진짜 더 빠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주구장창 쓰면서 외운 사람보다 왜 이 단어가 그 뜻을 갖게 되었는지까지 찾아본 사람이 더 빨리 뇌에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외우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정말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가진 관심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 암시는 어떨까요? 물론 잠들기 전 그리고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 시간이 잠재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메시지가 무의식에 잘 전달된다고 하죠.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100%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자기 암시나 확언을 안 한 사람은 다 성공을 못해야 정답이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 들으면서 자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집착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초연하게 하고 몸에 힘을 빼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내려놔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려놓음이 정답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으려고 명상을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또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죠. 사람은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을 하기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생각이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좋은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러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글러먹었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나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부정적인 거야?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나를 가둬버리면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남 욕을 더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있죠. 이런 말을 듣다 보니 더 어렵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죠. 혹시 여러분 산책이나 등산, 어딘가를 가셨을 때 가만히 시냇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졸졸졸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보면 그 밑에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흙도 있습니다. 물이 그 위로 흐르고 싶지 않아도 그 위로 흘러가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물이 흐르다 보면 때로는 나무에서 꽃잎도 떨어져서 같이 흘러가고 때로는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동물들의 사체도 내려갈 수 있고 작은 먼지들이 쌓여서 함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냇물이 흐르다가 말고 멈춰서 꽃은 그대로 있고 배설물은 내 물에서 나가 라고 할까요? 멈추지 않죠. 그냥 시냇물이 흐르면서 꽃이 떨어졌네. 배설물이 떨어졌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가끔 큰 돌을 만나서 흐르지 못하고 멈추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멈춘 게 아니죠. 물이 더 쌓이고 쌓여서 그 큰 돌 위로 넘쳐 흘러 가던 길을 갑니다. 흘러서 강물이나 바닷물로 갑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시냇물이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되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이러지? 이렇게 반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구나. 저거 좋은 방법이네. 저 사람 화가 많이 나 있네. 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었구나. 나는 쉽게 내려놓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었네. 나는 끌어당김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되네? 내 성격이 진짜 민감했었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나 지금 안 되네. 이따 저녁에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면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네.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나는 아무래도 감사 쓰기는 잘 못하겠어. 그냥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볼까?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두면 내 안에서 착착착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뭐는 나한테 맞고 뭐는 안 되고, 이 방법은 나에게 맞고 저 방법은 저 사람에게만 잘 통하는 것 같고, 누구의 방법도 아닌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방법도 내려놓음의 방법도 처음에는 따라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해.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내 인생에 관심이 있다면 내 내면에 대해서 흘러가듯 놓아두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네.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네. 내가 이것에 집착을 잘하는 사람이었네. 하게 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집착을 천천히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것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두 해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을지 궁금해 보세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제일 관심 가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인생에 관심은 두지 않고 남의 인생사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삽니다. 행복은요, 불행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너무 당연한 게 돼서 그게 행복인지도 모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매일 주어지면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게 되죠. 그래서 시련을 갖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물, 너무 흔해서 감사한지 모르고 살지만 어떠한 검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음식이나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검진을 받고 먹는 물이나 음식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왜 나만 안 되지? 자책하고 남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이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나한테 관심을 두는 거죠.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한테요. 내 자신, 내 스스로한테 온종일 관심을 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 내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원하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잘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나한테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갚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누군가를 알아가고 남을 대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나와 만나는 그 반가운 하루하루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생각이 미래를 창조한다. 내가 반복해서 하는 상상은 내 현실이 된다. 내가 하는 확언은 나의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창조해 준다. 이것은 절대 법칙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셀 수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현실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냥 확언을 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간은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부모나 지인, 친구, 심지어 지금은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도 의존하면서 살고 있죠.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는 사람들이 추천한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책을 읽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그 책을 사서 읽으려고 하죠. 똑같은 책을 읽고도 누군가의 인생은 전혀 변화가 없는 반면 누군가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도 합니다. 나도 그 책 읽기는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던데?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책들은 다 별로더라 할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혹해서 추천책을 읽어보고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면 금세 그 책은 희망을 줬던 책에서 별 볼 일 없는 책으로 전락해버리죠. 이 책은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내 목표마저 남에 의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이 바뀌는데 내 인생이 변할 리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다 효과가 없다고, 저 사람 말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아는 것은 써먹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찾고 찾기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갑니다. 대체 왜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권을 읽어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일까요? 반복적으로 내 목표를 잘 그리면서 생각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나는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거나 가지게 될 것들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꼴찌를 달렸던 사람도 성공한 것을 보았고 나보다 더 불쌍하고 돈이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된 것도 보았습니다. 학벌이 짧은 사람도 성공하고 경력이 단절되었던 사람들도 큰 부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운이나 환경, 두뇌가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진짜 끌어당김은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법칙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느낌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의도적인 현실 창조자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통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느낌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고주파와 저주파 에너지로 나뉜다는 의미입니다.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며 고생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수십 년간 들으며 자라오면서 자동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고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이러한 방어적 습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청춘들은 아파야 하고 고생도 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중년이 되면 새로운 일을 할 생각하지 마라. 안정적인 게 제일이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세뇌시켜 왔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 돌덩이, 탁자, 풀잎,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에너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자들 모두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 같은 하나의 에너지지만 어떤 것은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어떤 것은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죠. 어떤 것은 빠르게 그리고 어떤 것은 느리게 진동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력한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느낌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이 에너지를 형성하고 그 에너지는 인간을 매우 강력하면서도 불완전하게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듭니다. 에너지랑 나랑 뭔 상관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생 고생하며 살았고 지금도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이 원리는 대단히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내 삶에서 얻은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얻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이 원리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슬슬 잘 풀려가는 것도 걱정을 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그 과정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괜한 걱정은 어쩐지 일이 잘 풀려간다 했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려가는 것조차 불안해질 만큼 방어적으로 세뇌되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것과 내가 이벤트에 응모하면 꼭 내 앞번호나 뒷사람이 당첨되더라. 나는 이런 거 잘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한 그대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세뇌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안, 걱정, 거부, 방어적인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생각의 파동을 사진으로 찍어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생각 중인 사람이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 그 파동을 찍은 사진은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따라서 발산되는 에너지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결과였습니다. 내 기분이 좋거나 즐거우면 고주파의 에너지가 측정됩니다. 반대로 공포나 염려, 죄책감, 그리고 아주 가벼운 걱정에도 에너지는 저주파의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끌어당김의 주파수를 대체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살면서 매분 매초 주파수를 맞추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저주파냐 고주파냐는 내 진짜 기분, 내 진짜 느낌에 따라 달라지겠죠. 걱정하거나 불안한 느낌은 저주파이고 그 느낌 그대로 불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기쁜 느낌, 행복한 감정은 고주파이며 고주파인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주파수 맞추는 방법은 느낌에 있는 것입니다. 느낌은 계속해서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와 동시에 그 에너지에 맞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자체가 자석입니다. 느낌은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입니다. 우리의 몸은 피와 살로 만들어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진동의 에너지, 우리가 자석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 무엇이든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만들어진 저주파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주변의 저주파 에너지를 무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는 방법은 자기 훈련입니다. 이미 우리는 절대 법칙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도록 세뇌당한 우리의 느낌을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면서 매달 점점 더 허덕이게 되죠.
이 요금을 내려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집중하면 그 걱정은 배가 되고 내가 내뿜는 저주파 에너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어서 더 많은 빚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느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내 현실의 형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내?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사? 이러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느낌은 내 형편을 점점 더 그것을 살 수 없고 그 요금을 낼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돈을 원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돈, 나에게 부족한 돈, 돈이 없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원하면서 내가 가지기도 전에 그 차를 소유했을 때 유지비를 걱정하고 기름값이 오를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 걱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 차가 생길 리가 없겠죠. 큰 기업에 취직하길 원하면서 입사 후에 내가 지방대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어쩌지? 내가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계속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의 법칙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린 사람이 추천한 책을 사서 읽으면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면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럴 것 같아. 분명 그럴 거야. 라는 느낌을 갖고 읽는 것과 대체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이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줬다는 거지? 책 하나로 그랬다는 게 말이 되나? 출판사에서 돈을 먹은 게 아닐까? 나에게 적용 안 되기만 해봐. 이러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진 채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주 의지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느낌에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에 맞춰서 그것이 끌어당겨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주 의지는 우리가 한 결심이나 다짐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진동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쇠뇌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4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부터 파악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품고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간단하지만 절대의 법칙은 이 4단계가 전부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핑곗거리를 찾아가면서 평생 피해자로 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바라는 삶을 살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기대의 느낌을 끌어내야 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느껴서 어떻게 에너지를 진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느낌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감은 현재 감정의 상태이지 영속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 불안감은 빠르게 흘려보내고 기쁨의 느낌을 오래 유지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놀라운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느낌으로 끌어당겨서 손에 쥐기만 하면 됩니다. 우주 의지가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의도적인 현실 창조자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인간 자석이 되어서 꿈만 꾸던 현실을 끌어당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